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노리스탁의 박준혁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려오는데 또 우리 시장도 시원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코스피는 0.4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5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의 국내 선물의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제가 주식 체크하자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시장을 지금 현재 2650을 찍고서 이제 조정 가운데 결국 다시 탈환을 해서 상승을 하려면 결국엔 메이저의 매수세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뭐 강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또 강하게 내려오지도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동을 가지면서 약 2650을 찍고 지금은 2500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2500 초중반, 그러니까 2550, 40, 30, 20, 10 이렇게 2500 초중반이 단기적으로 매우 많이 중요하고요. 오늘 시장의 저점은 몇이었습니까? 코스피 잠시만요. 저점은 2562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00 초중반 10에서 60 정도까지 요 구간이 매우 많이 중요하고 만일 하나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입니다. 나온다면 2400 중반대가 이제 단기적으로 매우 많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2400 얘기를 제가 꺼내는 이유는 뭐 꼭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2500 중후반부에 있는데 이 2500 만약에 조금만 밀린다면 초중반이잖아요. 그럼 2500 초중반에서 초반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한 번 더 뭐 이러이러한 저런 이유로 밀어버린다면, 좀 민다면 2400 중후반부가 또 지지라인대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어떤 라인대에서 주가가 내려온다면 말씀드린 라인대 또는 말씀드린 라인대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또 매수 전략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또 추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장은 제가 어떤 큰 맥락에서 또 세부적으로는 어쨌든 중요한 국면이나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지 제가 수시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더노리스탁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더노리스탁 저 박준혁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서울경제 노란톡방 박준혁 노란톡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찍으셔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 한 가지 좀 공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어느 날 문자를 받습니다. 광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박준혁 오픈방이라고. 내가 박준혁인데 제가 보낸 적이 없는데 타고 들어가니까 아주 불법 광고에 리딩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칭하는, 전문가를 사칭하는 또 도용하는 불법 광고 리딩방이 있습니다. 절대 광고 클릭해서 넘어가셔서 곤욕 치르지 마시고 서울경제 저 박준혁 노란톡방은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셔서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서울경제를 4월경, 그러니까 4월경에 4월 7일에 이제 노란톡방을 좀 개설을 해서 4월부터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했고 어느덧 지금 6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 중입니다. 어느덧 벌써 한 약 3개월이 흘렀네요. 자, 앞으로도 서울경제에서 저 박준혁과 함께 모두들 성공투자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또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상승,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그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선물, 코스피 200의 선물, 파생 상품에서는 약 8천억 정도, 좀 장 마감할 때 좀 일부 뺐네요. 7,895억을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그리고 시가총액 대형주로, 오늘은 이제 반도체로 견조하게 시장을 견인했죠. 견고하게, 반도체가 견고하게 가면서 우리 시장을 견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기관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현물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그래서 오전장에는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을 견인하면서 건설, 그러니까 주말에 나온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에서 사우디에서 약 6조 원 가량의 사업 수주 소식이 좀 나오면서 관련된 건설주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다만 이렇게 이미 주말이나 그러니까 개장 전에 충분히 이슈 재료에 대해서 시장이 널리 퍼지고 그러면 일단 그 좋은 이슈로 상승 출발, 갭상승 출발을 합니다만 가령 이런 대형주의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 보니까 지난번에 현대건설 어느 분이 4만 원대에서 종목 상담도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업황이 건설 업황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럴 때 또 얼마든지 일부 자금은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끌고 가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안 돼서 지금 이런 좋은 호재 누수가 나왔죠. 그래서 장중에 지금 보시면 한 44,400원까지 15% 상승을 했거든요. 또 현대 건설기계도 또 강세를 좀 보였고 다만 이제 이런 뭐 가령 실적이 호조다. 또 이런 수주가 있더라. 그래서 좀 호재가 나왔을 때 중소형주의 경우는 그냥 뭐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또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겠지만 좀 대형주의 경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뭐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주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그리고 충분히 시장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 그리고 또 그동안에 하락했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락을 가지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당연히 올라갈수록 저항 매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6% 상승을 했거든요. 현대건설이.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혹은 또 오늘 신규 접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죠.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과정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만약 보유하고 있었다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저가 매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대건설 계속적으로 큰 문제, 돈월이 없는 상태다. 돈월이. 다만 단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여기서 바로 내일이나 모레 회복하지 아니하면 또 박스를 형성하면서 좀 횡보할 수 있다. 이제 그 점을 한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 재건 쪽 계속 이슈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뭐가 있었습니까? 재건 쪽 하이스틸, 이 하이스틸도 윗꼬리 달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우리 시장이 9시에 개장하고 오후 3시 반에 마감을 합니다. 6시간 반 동안.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하루 종일 그냥 활발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또 시장은 잠잠하더라도 종목의 경우는 또 활발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어떤 것을 배제하더라도 9시에서 10시가 가장 활발합니다. 뭐 시장이나 종목들이. 그래서 또는 뭐 11시. 그러니까 개장하고 한두 시간. 9시에서 10시나 11시. 그리고 2시, 개장 마감 전 한두 시간. 우리가 3시 반에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시 정도. 왜 2시가 중요하냐면 1시 반에서 2시가 중국장, 우리 이웃나라 중국 증시는 브레이크 타임, 점심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죠, 시장은. 근데 이제 중국 증시는 점심시간이 따로 있어서 1시에서 2시는 시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2시에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고 9시에서 10시 또는 11시에 뭐 단타를 하시든 뭐 스윙을 하시든 중장기적으로 가시든 어쨌든 시장을 또 종목을 바라볼 때는 개장 초반 한두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뭐 또 대응 전략을 이어가시면 되겠고 그다음 또 쉬세요. 일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식사도 충분히 하시고 여유를 갖고 약 2시 전후로부터 장 마감까지 또 한번 체크하시고 이렇게 시장을 꾸려가시면 좋은데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시장의 이슈, 재료, 또 수급 어떤 핫한 부분들을 제가 선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하나 올려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따른 철강 수요인데 그 규모의 철강제가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이 지금 하나의 섹터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건설만 가는 거 아닙니다. 건설의 기계, 뭐 대형주, 소형주도 있습니다만 뭐 원전도 있고 또 통신도 있고
예, 또 그 안에서도 뭐 주택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다양하게 워낙 이제 전쟁으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재건을 하나를 바라볼 때 과거에 그냥 재건주 이거가 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죠. 재건주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죠. 그 안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는 미래를 향해 긍정적으로 밟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주가라는 것은 선, 반, 영. 그래서 종결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수혜 받는 종목들 찾다 보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전에 주가라는 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테마별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5월 중순부터 이미 100%, 200% 올라간 종목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못 오른 종목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른 종목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좀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하시고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서 초입을 공략하신다던가 어쨌든 재건 관련주는 테마별 계속적으로 주시해보고 스윙 및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일부 발빠르게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하이스틸이라던가 또 한일 철강이죠. 한일 철강 쪽에 또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다른 기타 철강 중소형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일 철강이나 뭐 하이스틸 이미 오전 9시 오늘 오전에 장중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에도 또 얼마든지 한번 주시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오전장이 흘러가면서 오늘 오후장에는 또 어떠한 모습이 나왔을까요? 바로 의료죠. 의료 AI.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그럼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는 텐데 지금은 진짜 그냥 단순히 바이오는 약해요.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거기서 의료기기도 의료기기인데 거기서 AI가 접목이 돼야 아주 강하게 치고 가는 것이죠. AI 반도체, 뭐 AI 의료. 그러니까 AI 이쪽 인공지능 쪽에 우리가 부각이 돼야 좀 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엄청난 이슈가 있었잖아요. 바로 루닛이죠. 루닛이 지난주에 이미 6월 20일 날 미국 암 그쪽 뭐 이슈 아무튼 뭐 엄청난 거예요. 아무튼 뭐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가 돼가지고 루닛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 이후로도 오늘도 아주 급등을 했죠. 그래서 AI 영상 분석 솔루션 회사입니다. 이게 바이오 회사,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영상을 분석하는 회사인데 일본의 건강보험 급여에 가산을 대상할 수 있다 인증 획득 소식.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미국 쪽에 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전 세계 다국적 글로벌 기업 92개 중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루닛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오늘은 또 일본 쪽에 건강보험 급여 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슈로 오늘 또 급등했고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2022년 작년 하반기에 저점이 18,900원이거든요. 오늘 고점은 189,000원. 죄송합니다. 10배 찍었습니다. 10배. 그죠? 제가 지난주에 배트맨 시간 다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죠. 루닛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10배 이상 가기는 쉽지 않다. 못 간다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주식 중에 그 어떤 강력한 이슈가 있어서 뭐 상승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점 대비 상승이 10배 이상 가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루닛이 지금 10배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못 간다는 게 아니고 곧 자칫 이제 상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보유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되 언제든지 나의 익절 라인은 좀 정해놓고 라인을 땡기면서 가져가 보시고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쉽죠. 근데 이제 와서 이걸 접근하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이 관련된 섹터 테마 안에 다른 종목들이 많아요. 오늘도 한번 올라온 종목들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잡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제 장중에는
우리가 오전에는 9시, 10시에는 시장을 봐야죠. 그리고 또 11시에는 제가 마켓 시그널 또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점심 후에 오후에는 종목 공부 시간을 좀 따로 마련을 했었는데 오후에도 시장과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돈어리 식탁 진행이 끝나면 얼른 사무실로 달려가서 저녁 10시에 여러분들 충분히 저녁 식사하시고 또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라이브로 포커스온 사이트 홈페이지에 오시면 또는 제 노란톡방에 계시면 제가 유튜브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모바일로 저와 함께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10시에 저와 함께 종목 상담, 또 종목 공부, 그리고 관심 종목 분석, 그로 인해서 종목 추천까지 알차게 시간을 보낼 테니까요. 매주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10시에 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도체가 강한 모습, 반도체가 견고한 상황에서 또 자동차죠. 자동차, 뭐 현대차나 기아가 좀 자리를 잡았던 모습이고, 현대차는 저 윗골 달고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흐름상에서 자리를 좀 잡아주는 모습이고, 기아가 모처럼 또 반등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견고하면서 자동차까지 한번 좀 올라온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돈월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작년 하락에 대한 반등의 저항 구간 약 2650 또는 한 번 더 올라간다면 2750인데 뭐 일단 2750은 그 다음 문제고, 지금 2650에서 머리 띵 맞고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시금 이제 이런 조정의 어떤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금 또 2650을 돌파하면서 그 이상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 다만 그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거 좀 꼭 유념하셔서 장중에 잠깐 외국인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오늘 돈어리 스탁 돈어리 스탁 코너에 딱 전반전 이렇게 간략하게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돈어리 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문자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써니전자 3,050원이시고요. 비중은 15%시네요. 써니전자. 써니전자 하면 딱 그 우리 주식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가 생각날까요? 정치 테마. 그죠? 정치 테마 관련주잖아요. 써니전자 하면 그것도 이제 안철수 관련주로 이제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 중에 하나죠. 지금 제가 한번 마침 생각이 나서 저도 과거 10년 전이 좀 생각이 나서 월봉 차트로 딱 한번 돌려보니까요. 2011년도 10월이 294원이었거든요.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200원은 아니었고 이제 오는 동안에 보면 이제 200원짜리가 294원짜리가 10,000원이 갔어요. 10,000원. 어마어마하게 갔죠. 이때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뭐 안풍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너무 옛날 얘기하면 또 재미없죠. 아무튼 써니전자 하면 정치 테마가 대표적인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좀 그 생각 나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시면 1월 25일에 1월 25일에 장중에 약 상한가에 버금가는 27%를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슈팅이 나온 모습인데 이때가 이제 뭐 당대표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써니전자가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좀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거.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정치 테마는 그냥 테마이고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반드시 제자리로 오게 돼 있습니다. 설사 그 관련돼 있는 그 정치인이 당선이 되더라도 무조건 다시 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거품은 빠집니다. 아셨죠? 그거는 무조건 알고 하시고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식도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왜냐면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또 훗날을 언젠가는 대선이 또 오겠죠. 그래서 정치 테마 관련된 이 종목은 관련주는 계속 시장에 살아 있고 계속 그냥 부각이 돼서 움직이는데 이제 총선이냐 혹은 뭐 대선이냐 혹은 이제 지금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그 잠룡들의 어떤 횡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자 반드시 말씀드리면 정치 테마 주들은 전혀 기본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아셨죠? 그냥 말 그대로 이슈, 테마로만 그냥 접근을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령 그 관련주의 정치인이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벤트가 끝나면 다시 모두 제자리,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관련인이 당선이 안 되면 더 실망 매물이 나와서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집니다. 지금 써니전자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슈 안철수의 님의 또는 혹은 관련 이 정치 테마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그거 말고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써니전자가 자체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엄청난 대형 호재가 나오고 그냥 아주 그런 거 아닌 이상 이 빠졌던 걸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월봉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상승했었던 건 바로 안철수에 대한 정치에 대한 그동안 계속 마찬가지잖아요. 그걸로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10년 전입니다.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약발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최초 나왔을 때 이후로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7년도 이후로는 더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물론 아래로는 지켜지고 있죠.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습니다만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뭐 현재가 2,300원대인데 2,000원 또는
이제 혹시라도 내려온다면 1,000원 중반은 좀 매우 많이 중요하겠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걸 좀 유념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그 정치 테마의 생태를 모르시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끌고 오신 건데 혹은 막연하게 매수했다가 수익 안 주니까 홀딩. 자,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뭐 주식은 장투라고 하는데 이래 장투 하나 저래 장투 하나 뭐 어쩌습니까? 좋습니다만 정치 테마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음에 흐름이 올 때까지 너무 길어요. 대선은 5년에 한 번 있어요. 그죠? 총선은요. 4년인가요? 너무 길어, 텀이. 그러니까 그 텀을 지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당대표 끝났고. 근데 다만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한번 기다려볼 수 있겠다.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개별적인 이제 이슈가 있어서 올라와주면 뭐 고맙겠고요. 그죠? 자, 지금 매수가가 3,050원에 비중 15%인데, 3,050원이면 요 정도네요. 그죠? 한 20% 정도 하락이신데, 일단은 이제 이 4월 중순에 이 하단부만 깨지지 아니하면 꾸역꾸역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 갭 있죠? 갭 빠진 구간이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요 구간대에서 이제 회복을 해야 요 구간을 회복을 해야 초반에도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다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게 좀 펼쳐보드리면 이 갭 하락했던 구간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장중에 살짝 올라갔다가 윗골 달고 내려오고 들어가려다 내려오고 들어가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완연하게 소화해야 다시금 이제 지금 문의 주신 분 매수가 3,000원 정도까지 다음 횡보를 갈 수 있다. 그 부분 유념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어떻게든지 기술적 반등 이 갭을 메꾸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갭을 메꾸고 나서 다시 빠질 수도 있고요. 이 갭을 메꾸고 다시 위로 가면 갈 수도 있죠. 이제 그럼 그 다음 문제니까.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타겟은 이제 여기죠. 그래서 1월 25일에 급등에 나왔었던 게 무너지면서 요 라인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을 메꾸고 그 다음 다시 약 3,000원에서 3,100원 여기를 소화를 해야 그 다음이 있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 단가까지 올라오잖아요. 자, 못 간다가 아니라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슈가 필요한데 이슈 재료가 필요한데 그 이슈 재료는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총선이 있고 그 전에 뭐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나와준다면 재빠르게 대응을 해서 좀 나오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할 수는 있죠. 3,050원이 아니라 그 위에서라도 할 수 있는데 1월 25일 2,740원 이탈을 했을 때 그죠? 나오시는 게 좋았죠. 그죠? 이렇게 털고 나와줘야죠. 그러면 이렇게 갭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 테마 끝은 다 똑같습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정치 관련인이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정치 관련 테마주는 무조건 다시 거품 물고 내려옵니다. 그 점을 항상 유념을 하시고 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문자로 한번 올려주신 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손 FNG. 자, 매수가는 2,845원이시고 비중은 10%시네요. 뭐 비중은 10에서 15% 이제 어떻게 내가 주식 투자 운영 자금이 얼마이며 또 시장에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성향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뭐 5%씩 종목별 5%에서 10% 정도는 당연히 그것도 투자 안 하면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정말 고액이시고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종목별 더 작게도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뭐 흔히 말한 보초병 세운다, 입질한다 그 정도는 뭐 작게 하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그래도 종목별 한 5에서 10% 정도 투자하고 또는 종목수를 줄이고 자금에 따라서 또는 종목수를 줄일 경우에는 뭐 종목별 한 20에서 25% 정도 투자를 하시고 또 일부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가시니까 앞서 써니전자나 우리손 FNG 비중은 10에서 15%면 저는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매수 가격이에요. 그죠? 2,840원
45원이 어디입니까? 지금 계산도 안 되잖아요. 그죠? 어디입니까? 2,845원이면 저기 있네요. 작년에 상반기네요. 그죠? 작년. 2,845원이면 대충 한번 찍어 볼게요. 요 정도시고 2020원이시면 지금 한 30% 정도 손실인데 자, 좋습니다. 우리 이 종목 상담하시거나 보면 뭐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이너스 10%는 기본이고 좀 물렸다 하면 20% 30% 손실 중이시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종목을 내가 마이너스 20 내가 처음 매수한 가격에서부터 10%든 20%든 30%든 빠졌을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전략을 갖고 들어갔다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종목이 이래이래하니까 여기서 올라가겠지 하고 여기서 추천받아 저기서 추천받아 얘가 좋대 쟤가 좋대 해가지고 그냥 덜컥 매수하고 그냥 가서 방치하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유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물어보고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왜? 주식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답이 없는데 무슨 답을 찾습니까?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펼치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각자 우리 약 500만 명의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자기 상황에 맞는 자기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고 달려가시길 바라고. 자, 이거는 뭐 지금 기술적으로 계속 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굳이 뭐 추가 매수 하실 필요 없고요. 충분히 이제 요 앞 작년 8월 달 있죠. 2200. 그러니까 지금 이슈로 인해서 올라왔다가 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슈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이슈와 재료를 통해서 공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를 보시고 이거 단기성 재료구나. 그럼 내가 수익을 짧게 갔더라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혹은 본절이나 뭐 손절을 하더라도 좀 빠른 대응을 해주셔야 하고 이 재료가 지금 당장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재료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내가 뭐 일부 단기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지만 여차하고 대응을 못했다면 쭉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선 FNG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대표적으로 어떤 테마 중에 하나고, 그죠? 또 음식료 관련주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시장의 소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게 뭡니까? 시장이 그렇게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전혀 이거 뭐 반등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올해 들어와서 약 30% 올랐네요. 근데 올해 30%안 오른 종목이 있습니까? 30%안 오른 종목을 찾기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선 FNG가 지금은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아픈 손가락 이 정도 생각하시고 다시 그러나 뭐 지금 포기하고 물량을 줄이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와서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 한번 기다려 보시고 가격적으로는 2,200원, 2,200원대를 소화하고 거래량이 좀 살아나야 돼요. 아셨죠?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약 2,200원 요 물량을 그러니까 2,000 초중반 있죠? 이 2,000 초중반만 잘 소화하면 그 흐름을 타서 좀 더 슈팅이 나오고 그 슈팅이 나올 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 단가에 좀 비스무리한 가격대까지는 갈 수 있겠다. 2,000 후반까지는. 그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건 있죠. 그래? 2,000원 중반, 2,000 후반은 온다고?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그죠? 단가도 낮춰지고 오히려 수익도 날 수도 있겠네. 맞아요. 그런 기술적인 어떤 스킬이 있으면 또 그렇게 공략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유한 상황에서 좀 더 흐름을 이어가는 건 저도 찬성인데 굳이 매수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매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특히 손절은. 수익은 1% 먹고 나와도 잘한 거예요. 2% 먹으면 더 잘한 거고. 그죠? 수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은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가 2% 먹고 나왔어. 야, 왜 그거 먹고 나왔어. 더 가져가야지.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혼내야 돼. 수익은 무조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손절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손절 함부로 할 거면 애시당초 빨리 초기에
불을 껐어야죠. 지금은 손절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가 물타기는 더더욱 저는 권장하지는 않을게요. 비추천. 그러니까 홀딩은 가능하겠지만 추가 매수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 지금 구간을 고진감래 이겨내시고 2,000원 초중반만 소화한다면 2,000원 후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면 뭐 또 좋은 뉴스 나와서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풀어야 할 숙제고요. 어쨌든 지금은 현재 힘들겠지만 뭐 그동안 힘든 만큼 앞으로 더 힘들 수 있다. 그냥 아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00 초중반에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번 대응해 보시고 대신에 90%는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10% 있으시고 나머지 90%는 또 다른 종목도 있으시겠지만 또 현금도 있으실 테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 좀 내시고 이 종목은 좀 더 앞을 멀리 바라보고 한번 가져가 보시고 대신에 여기서 뭔가 사활을 하려고 걸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제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실전 투자에서 공부도 또 경험도 쌓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쪽 관련 섹터들이 좀 부각될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되 그냥 막연 가끔씩만 보세요. 가끔씩만 보시고 기술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꾀하는지도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앞서 두 종목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조금 힘드신 분들인 듯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인 종목에 대해서 포인트 뭐 기본적이든 또 기술적이든 포인트 딱딱딱 집어서 간략하게 그냥 딱 키포인트만 잡아드리면 종목 상담 금방 해드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도 상황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조언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종목 문의를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우리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교육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시간은 종목 상담도 하지만 공부 시간이다. 교육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TV 볼륨을 좀 낮춰주시겠어요? 전화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춰주시겠어요? 예, 낮췄어요. 네, 자, 말씀해 주세요. 예. 네네. 예. 자, 궁금하신 종목명. 예, 동국제강이요. 아, 동국제강이요. 네. 자, 매수가 비중이랑 또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면 이어가겠습니다. 예, 13,500원에 네네. 40%에. 네. 자, 궁금한 점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앞으로 전망이에 그게 뭐 동국제강하고 홀링스하고 동국 CM하고 삼형제가 이렇게 분리가 됐던데 16일부터 이거 재상장을 했네.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20일 그러게 한 며칠 전에 샀어요. 며칠 전에. 네네, 맞아요. 그러신 것 그런데 같아요. 사고 나서만 한 5일째 빠지네요. 근데 이제 동국이라는 어떤 철강과 동국 제강이든 뭐 또 분할 이렇게 상장을 했잖아요. 예. 놓고 보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가령 A라는 종목이 실적이 좋더라. A라는 종목이 또 모멘텀도 좋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너무너무 좋더라.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가 있다 보면 거기에 좀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국제강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저는 단기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노이즈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잡음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잡음의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좀 마음 편하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뭐 선생님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고 나서 바로 빠지고 또 비중도 좀 있으시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고 속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크게 종목은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저도 우크라 재건의 이제 수요 확대다 이제 그런 걸 하고 샀거든요. 네? 우크라 재건의 수요 확대. 아, 우크라이나 재건. 예, 재건의 수요 확대. 그러니까 설광주가 자, 좋다. 예. 들어보세요. 재건 관련주가 다들 가는데 얘는 지금 다른 이슈가 있잖아요. 개별 이슈 때문에 엮이질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재건 관련주 제가 이 방송 선생님 종목 상담하기 전에 재건 관련주도 또 얘기해 드렸잖아요. 철강 오늘 철강주 좋았다. 그죠? 한일 청강도 있었고 하이스틸도 있고 철강주 현대제철도 잠깐 뭐 얼마 큰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가고 있는데 얘는 개별 이슈, 회사에 대한 개별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맞물려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또 부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해 가시겠죠? 이해 그래서 갑니다. 비중이 많아서 힘드신 거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져가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가격적으로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약 13,500원이 좀 매우 많이 중요한 가격대예요. 뭐냐면 제가 기술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장, 그러니까 재상장한 날, 요 첫날, 요 날 빨간 봉 보이세요? 조금 크게. 이 봉, 그러니까 이 몸통의 중간값이 딱 선생님 매수 가격 13,500원이에요. 요 정도가. 네, 딱 제가 좀 표시해드리면 요 정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양봉 있죠? 상장한 날 시가와 종가가 보시면 11,770원, 14,840원. 중간 가격이 약 한 13,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면 13,000원에서 좀 저항을 맞을 수 있어요. 13,000원을 완연하게 소화하면 얼마든지 뭐 14,800원이 두 번째 있지만 이제 그 다음 얘기니까 여기를 소화를 해야 그 다음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면 13,000원 또는 선생님 매수 가격이 13,500원 또는 14,000원에서 좀 그렇게 수급이 강하지 않으면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한번 다음을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문자로 올려주신 분인데 DR텍으로 한번 볼게요. 자, DR텍 매수가는 3,740원이시고요. 예, 뭐 오늘 사셨나요? 예. 그리고 비중은 20%시고, 예. 그래서 오늘 보면 바이오 크게 보면 바이오인데 그 바이오에 해당하는 약 관련주보다는 이렇게 이제 의료기기나 뭐 또 혹은 거기에 AI가 좀 엮인다던가 그러면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DR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이오 안에서도 의료기기 쪽인데 문제는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오늘 사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3,740원이면 약간 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짧게는 오늘 저가. 자, 좀 최대한 펼쳐볼게요. 짧게는 오늘 저가. 그러니까 5일 이평선. 예,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또는 최대 3,145원. 예, 아셨죠? 자, 단기적 대응하세요. 그냥 오늘 사셨다라는 건 단기 대응하시려고 사신 거잖아요. 오늘 샀는데 아니야, 나 중장기적으로 볼 거야. 그거였습니까? 예, 그러면 뭐 굳이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고요. 예, 중장기 이어가시면 되는데 비중 20%시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바로 쭉 치고 가면 좋은데 가더라도 또 여기 고점 탈환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내일 반등이 나와서 쭉 치고 가더라도 3,445원을 돌파 못하고 꺾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반등이 안 나오고 눌림을 주고 또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단기적이든 스윙적이든 지금은 주가 움직임이 단기적인 흐름이 일 수밖에 없어요. 예, 아셨죠? 그래서 자, 보시면 상승 조정을 갖고 그 조정이 여기서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밀리죠. 그렇지만 또 다시 올라가고. 그죠? 눌림 주고 올라가고 눌림 주고 이제 또 언제 구간에 이 4,345원을 돌파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돌파하면 좋죠. 그러나 돌파하지 못하고 또 꺾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바로 대응을 하시거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충분히 얼마든지 매수하실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단기적인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 스윙 중장기적인 대응을 할 거냐 그걸 좀 미리 정하시고 대응을 매도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중장기적으로 가신다면 지금 가격대의 비중 20%는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예. 비중 20%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가격대의 비중 20%면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단기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서 가보실까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매수가 비중, 예, 또 LNF 33만 원, 20%요. 네, LNF. 뭐 이제 LNF는 차트 안 봐도 뭐 머릿속에 다 있네요, 우리가. 워낙 2차전지 대표 종목 중에 하나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예. 뭐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면 또 이어갈게요. 아, 예, 이게 지금 뭐 우리 33만 원에 샀는데 지금 15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33만 원이시면 선생님 근데 뭐 참다 못해 매수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그리고 비중 20%를 한 방에 다 사신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오르든 빠지든 나는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빠지고, 예. 그죠? 그리고 올라오는 네. 것 같은데 또 빠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속상하고, 그죠?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우상향, 아직도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네. 2차 전지, 배터리 2차 전지의 또 시총 예, 상위 종목들의 경우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만 중요한 건 선생님 매수가가 흔히 말하는 상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의 고점에 가깝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고 더 갈 거다라고 그 누구도 100%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네, 네.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고점은 34만 9,500원이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네, 그럼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월 중순 있죠. 여기 약 네. 23만 원. 요 가격대가 깨지지 아니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기술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 28만 원. 저번에 여기 제 차트를 보면 이 구름대 있죠. 네. 여기를 소화를 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네. 아셨죠? 여기를 소화 못하면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예, 예. 그거는 네. 근데 당연한 거니까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과정 중에 하나예요. 누구는 뭐 세게 치고 갈 수도 있고 누구는 약하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LNF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34만 9,500원이 역사적 고가다. 그건 모르죠. 그거는 지난 과거 얘기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고점 찍고 조정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정이 앞으로 더 얼마나 이어질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 한 달일지 3개월일지 그거는 모르지만 다시 올라갈 수는 있을 거고 다만 언제 갈지를 모른다라는 거고 두 번째 더 이상만 안 빠지면 이대로 시간 걸려더라도 올라가기만 하면 좋겠다. 맞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5월 중순도 깨고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 점도 선생님이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5월 중순에 가격대 20만 원 초반을 깨고 혹은 20만 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천천히 급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할 건지 한번 시간 날 때 틈틈이 한번 메모지에 적어오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아, 너무 예, 걱정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다만 분명 선생님이 너무 고점에서 매수한 거는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LNF뿐 아니라 주식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뭐 선생님뿐 아니라 우리 서울경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 또 주식 투자하실 때 기술적으로 단기 맥자리 잡는 것들 그리고 또 매도하는 방법들 앞으로 저와 함께 제가 교육 시간을 계속 마련해서 갈 거니까요. 자, 핸드폰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들? 핸드폰에 카메라 한번 여시고요.
저를 찍으셔도 되고요. 자랑합니다. 다만 하단에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이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면 링크 자동으로 뜹니다. 서울경제 박중혁 링크 뜰 거니까요. 그거 터치해서 제 노란 톡방으로 넘어오시면 제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7시 때 도너리스탁에서 방송도 합니다만 매주 월요일, 화요일 앞으로 저녁 10시에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 그 공개 방송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종목 상담이라든지 또 공부, 관심 종목 공부하고 점검하고 또 추천하는 시간도 한번 알차게 가질 테니까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장중에 톡방에서 저랑 함께 또 가시고 또 월요일, 화요일 저녁 10시에는 또 라이브로 또 야심한방 한번 불태워 보시고 이렇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나노엔텍으로 한번 또 볼게요. 나노엔텍. 자, 매수가는 6,402원이시고요. 분할 매수를 하셨나 보네요. 2원이라는 가격이 떨어진 거 보니까요. 6,402원이고 비중은 10%시고. 자, 보시면 딱 그냥 뭐 6,400원이라고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보시면 자, 요게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연말에 12월 16일에 이렇게 상한가 거래량 동반하고 상한가가 한번 나왔죠. 자, 요거를 한번 앞으로 돌려볼게요. 차트를. 자, 요 날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나노엔텍의 경우는 그 앞전에도 또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모습이 있었네요. 그죠? 여기도. 그죠? 근데 여기도 급등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 6월에 이렇게 바라보면 이 종목은 슈팅이 나오면 빠지는구나. 이게 종목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정 종목마다 일정 구간마다 어떤 패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상한가 쳤는데 또 바로 내려오고. 근데 그 하단을 깨버리잖아요. 사실 이 종목이 정말 강하고 계속 그냥 그대로 이어갈 거라면 이 상한가 나온 9월 5일 날 상한가 나온 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걸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다 할 중간에 가령 뭐 이렇게 반짝 반등이라도 나오고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힘없이 밀려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거래량도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많은 시간을 겪었고,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여기서 상한가는 앞에서 나왔던 것보다 좀 물량이 많아요. 그럼 좋은 거야. 여기까지 또 그나마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희망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또 역시 이 봉을 이 상승 양복 변곡을 절대 네버 훼손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올라가고 우에서 놀아야죠. 우에서 놀아야 하는데 또 힘없이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반등은 나왔네요. 앞전하고는 좀 다르네. 그래도 살아보려고. 왜? 앞에보다는 거래량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의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반등도 나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 종목을 보실 때 과거의 흔적들도 한번 보시면 종목마다 어떤 패턴들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또 이 하단부를 깨지면 안 되는데 가격적으로는 5,140원이에요. 5,140원을 깨면 안 돼요. 물론 깼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깼지만 바로 회복해도 됩니다. 하단을 깨면 빨리 회복을 해줘야 돼요. 빨리 회복을 못하면 뭐 또 다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상당히 이제 힘들어요.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안 깨는 게 좋고 첫 번째 깨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빨리 가야죠. 뜨거워하고 빨리빨리 다음 길을 가야죠. 그죠? 근데 이 종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5,140원을 깨고 어땠나요? 깼지만 뜨거워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다행히. 근데 이 상단을 돌파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차익 실현 해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깹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전과 같은 모습이 안 나오죠. 이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가 아니라 좀 시간을 더 필요하겠고 올라갔을 때 5,140원 5,140원에서 뭐 이제 요 찍고 왔었던 6,000 초반 그래서 5,000 초반 6,000 초반이 다음에 올라갔을 때 상당히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유념을 하고 보시면 좋겠고
이 5,000원대와 6,000 초반대가 소화가 돼야 그 다음에 6,400원을 가든 뭐 더 가든 말든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만일 하나입니다. 만일 하나 반등 못 나오고 이 하단부,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모습과 또 앞에서 이어왔잖아요. 그 앞에 부분의 저점이 얼마입니까? 4,300원이에요. 그죠? 4,300원. 자, 보시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보면 4,540원, 4,555원, 4,550원, 그죠? 오늘의 저점은 4,510원, 그죠? 그러니까 4,400원. 그러니까 4,400원 또는 4,300원. 이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물론 이거 깨진다고 해서 무너지고 뭐 이 계좌 이 종목 끝났다라고 아니라 4,400원, 300원을 깨면 상당히 하방 쪽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4,300원에서부터 상승, 또 상승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계속 몸부림을 쳤는데 이 라인대가 만일 하나 무너지면 좀 더 큰 안 좋은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어떤 움직임의 과정 속에 있으니까 대신에 이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는 돈을 투자했고 어떻게든지 이걸 사수하려고 할 겁니다. 혹은 깼어도 뭐 물량이 많이 쏟아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또 언제든지 바로 올라올 수는 있고, 대신에 이것을 완연하게 소화하려면 상당히 많은 어떤 자금과 쩐이죠. 매수세와 어떤 이슈 재료가 좀 상당히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현재 비중이 10%시면 좀 더 기다려보죠. 90%의 자금 가지고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고 또 현재 다른 종목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종목을 좀 가시면서 나노엔텍은 좀 더 기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어깨에 힘을 좀 빼시고 이 종목에 사활을 걸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할까? 와, 다른 종목은 내가 수익인데 이 종목만 손실이네. 그러면 내가 보통 투자자분들은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잖아요. 물린 걸 더 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수익 난 거가 더 잘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종목마다 다르죠.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 되는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수익 난 거를 먹고 나와.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물린 걸 더 사고, 또 다른 돈으로 또 다른 종목을 공략해서 물리거나 또 수익이 나거나, 그죠? 수익이 나면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공략하면 되는데 또 물린 걸 또 물타. 그러다가 정말 약이 아니라 독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셔서 다행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종목은 결국 그래도 올라갈 때 한번 또 저항은 있지만 이런 종목은 또 움직일 때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현재 보유한 물량만큼만 한번 제가 말씀드린 하단을 지키는지, 그리고 올라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5,000 초반과 6,000원 초중반 요 구간대가 좀 도달이 됐을 때 어떠한 움직임을 좀 펼칠 것인지를 이 움직임을 좀 보면서 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그래도 5,000원 초반 그리고 6,000 얼마든지 다시 기술적 반등 나올 수는 있다. 다만 앞선 거리랑 동반해서 슈팅 뭐 상한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좀 더 이 하단을 박차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올려주신 분인데요. 파인 엔텍 한번 또 볼게요. 자, 파인 엔텍 비중은 매수가는 9,900원이시고 비중은 15%신데요. 9,900원이시면 거의 이제 10,000원에 사신 거죠. 10,000원에 사셨고 10,000원에 약 한 10% 정도, 8에서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요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120일 이평선이 좀 따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21선의 지지 여부, 그리고 그 앞쪽에 쭉 한번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3월 28일 상승 어떤 변곡을 보일 수 있는, 상승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어떤 봉이 떴잖아요. 요 봉이
키포인트 중요합니다. 만약 이 봉이 무너지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 있잖아요. 하락 변곡, 상승 변곡, 어떤 변곡이 발생하면 그 변곡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추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락 장대음봉이 떨어졌다. 하락 변곡이 나왔다. 그 하락을 완연하게 소화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락하거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계속 머리 맞고 빠지고. 자, 반대로 상승 변곡이 나왔다. 그러면 그 상승의 변곡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올라갑니다. 눌렀다가 올라가고 빠져도 어떻게든지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곡이 무너지면 이제 추세가 전환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파이낸틀고는 어쨌든 신규 상장주를 우리가 봐야겠고 어떤 기술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기본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8,380원, 그러니까 120일 이평선인 약 8,800원, 8,000원대 후반과 8,000원 초반 이 라인대가 좀 무너지지 않으면 또 얼마든지 반등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등이 나와도 문제는 이 상승 변곡 있죠? 이틀 동안 나왔던 이 상승 변곡의 가격대의 딱 중간 가격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죠? 자, 이틀 동안 나온 저가와 이틀 동안 나온 고가를 찍으면 중간이 러프하게 딱 9,000 중반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일목균형평상 구름대 이제 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00원 가격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10,000원을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올라와 준다면 어제의 저점 9,010원, 오늘의 저점 8,980원인데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든지 반등을 꾀할 것이고 혹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8,000원 초반대만 이 라인대만 무너지지만 아니하면 다시금 어떻게든지 반등은 꾀할 겁니다. 그러나 올라갔을 때 9,000원 후반대부터가 저항이 생기니까 요 구간대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한번 이제 분할 매도로 한번 풀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지금보다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위의 구름대, 양의 구름대는 양이든 음이든 주가가 구름대 위에 있어야 구름대가 하단에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구름대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구름대잖아요. 그죠? 지지받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구름대가 양의 구름대에서 어떻게든지 버틴 거잖아요. 근데 그 버틴 걸 하방으로 이렇게 고개가 꺾였으니까 올라올 때 이제 거기가 저항이 되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파이낸텍의 경우는 기본적인 내재 가치보다는 우리가 분석보다는 한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또 문자로 올려주신 분 종목을 보면 코스모 화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구름대, 일목표 구름대에서 딱 머리 맞고 밀렸죠. 그래서 5월 중순에 저가가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 121선 이제 곧 있으면 만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올라갈 때 또 위에 두터운 구름대가 있으니까 요점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58,000원이시고 비중은 10%시네요. 그러면 58,000원이시니까 글쎄 이제 크게 아까 말한 5월 중순의 가격대가 무너지지만 아니하면 또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기술적인 반등의 입장에서 근데 2차 전지가 워낙 등락이 커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공략하면서 마이너스 10%가 너무 손실이 크다. 그러면 2차 전지 공략하면 안 돼요. 그죠? 2차 전지는 많이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공략을 하실 때는 위아래 등락은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면 딱 지금 58,000원대가 좀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또 단기적인 대응하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인 대응을 할 거냐, 스윙 및 중장기적으로 갈 거냐 한번 미리 정하고
그다음 전략을 풀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 관계상 제가 상담을 앞전에서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도 같이 좀 해드리고 또 기타 다른 조언도 좀 의견을 드리는데 좀 뒤쪽에 와서는 방송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10시에 제 노란톡방 오시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 종목 상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목 상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의 종목 상담이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교육도 하고, 그죠? 또 관심 종목 분석하는 시간, 종목 추천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자, 핸드폰에 카메라 여셔가지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면 자동으로 링크 뜰 겁니다. 링크 터치해서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으로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오셔서 한 번씩 매일은 아니어도 오가면서 인사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서로 매너 있게 또 센스 있게 함께 응원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도너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도너리스탁의 도너리포트 우리가 편입한 종목들에 대해서 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너리포트가 현재 254%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트 편입하고 또 한 12종목이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서 좀 빠르게 단타도 좀 해드렸는데 단타 안 합니다. 물론 이제 9시, 10시 사이에 단타도 해볼 수 있는 좀 수급이 빵빵한 이슈 재료가 있는 종목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단타는 자율적으로 좀 하시고 제가 픽한 종목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 단기 대응을 할 수는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또 주가의 추이에 따라서 단기 대응도 하지만 스윙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또 그 가운데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픽해서 또 우리 도너리 포트에 편입을 하고 또 노란톡방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드린 종목들이 전 종목 다 수익입니다. 뭐 조금 수익이 난 종목도 있고 많이 수익 난 종목도 있고, 그래서 종목별 편입가 대비 고점으로 누적을 해보니까 25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그렇다고 종목은 뭐 12종목밖에 안 되고. 자, 그래서 그중에 라온 슈큐어를 보시면 지난주죠. 지난주 말씀을 드리고 화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시가 2,430원에 편입을 했는데 그 다음날 뭐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물론 또 오늘도 장중에 슈팅이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라온 슈큐어는 뭐 왜 우리가 추천드렸습니까?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운전면허도 하지만
이제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또 활성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떠한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련주로 라운시큐를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와 또 기술적인 맥자리를 단기 맥자리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도너리스탁에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도너리스탁에서 종목 픽을 하고 그 다음날 시가 또는 그 제가 지정가를 드립니다. 그 가격이 매수하면 단기적으로 바로 수익이 납니다. 조금 나든 많이 나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더 많이 가는 종목도 대부분 더 많이 가죠. 그 후에 더 많이 가기도 하고 바로 더 가느냐 좀 조금 갔다가 눌렀다가 가느냐 뭐 그 차이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제가 픽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제가 맥자리를 추천해 드리는 거지 얼마든지 스윙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종목별 빠르게 많이 가는 종목도 있고 빠르게 조금 가는 종목도 있고, 그죠? 또 눌렀다가 가는 종목도 있겠죠. 자, 그래서 라운시큐 어떤 그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어떤 이슈로 제가 단기 타점을 잡아드렸고, 잡자마자 수익이 나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다들 뭐 차익 실현 축하했고요. 또 아직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또 이후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이슈 재료가 부각됐던 6월 20일 하단부 최근에 이 하단부만 깨지지 아니한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재공략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요 시간이 없네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의 경우는 LED 전 세계 3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의 자회사 서울 바이오시스는 자외선 LED 부분에 연속 1위를 4년 연속 했고요. 자, 이때 보시면 이제 키포인트만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5월 17일에 장 끝나고 장 마감하고 독일에서 특허 소송 승소가 됐다. 유럽 17개국 동시 적용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5월 17일 장 끝나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시장에 부각을 받았고 16%의 엄청난 상승 출발을 했고 28%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윗꼬리 달고 음봉 마감을 했죠. 아쉬웠죠. 이렇게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면 상당히 아쉽죠. 그래도 보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얼마만큼의 수익입니까? 상당하게 슈팅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입니다. 5월 19일 날 또 엄청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0%를 상승을 했고 물론 또 윗골 달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왜 올라갔냐면 자회사 서울 바이오시스가 그 사우디의 그 빈살만 직속 운영하는 왕립과학기술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LED 연구소를 같이 또 설립한다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서울 바이오시스는 상한가로 갔고 서울 반도체는 이제 20% 추가 상승 후 좀 내려왔는데 문제는 거래량이에요. 상장한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서울 반도체는 2002년도에 상장을 했고 지금 벌써 20년이 흘렀는데 20년 동안 상장일에 당일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3,300만 주가.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키포인트야. 주식 투자하면서 상장한 일에 당일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뭐 좋은 쪽일 수도 있고 나쁜 쪽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울 반도체가 지금 이제 과거에 매출이 역성장하는 바람에 뭐 사실 이제 서울 반도체는 2000년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2014년에 피크를 찍고 엄청나게 장기 조정을 가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를 비로소 지금 한번 보시면 약 한 9,000원 중반부에서 지지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 세계 LED 3위, 두 번째 최중요한 독일 특허 소송을 승소했다. 세 번째 기술적으로 이 상장일에 당일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점, 요거 키포인트를 한번 두고 한번 서울 반도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너 리포트 또
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내일장 우리 시장 계속적으로 저는 뭐 큰 돈월이 무난하게 갈 걸로 보이고요. 다만 좀 맥락적으로 2650 고점을 찍고 지금 2500 중반인데 만일 하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2500 초반대에서 또는 2400 중반대에서는 지지의 주요 구간이 있으니까 그 구간대에서 또 대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돈월이 스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저녁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